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시합은 올림픽 역사상 최악의 편파 판정 경기들이었다. 한국 선수와 헝가리 선수는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페널티를 받고 실격했다. 현재 전세계 외신들은 한국 선수들과 헝가리 선수가 편파 판정으로 실격 처리당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중국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메달을 두고 헝가리 선수와 중국 선수 간의 막판 경쟁에서는 누가 봐도 중국 선수가 뒤에서 헝가리 선수를 잡아당겨 넘어뜨렸고, 헝가리 선수가 넘어지는 와중에 필사적으로 다리를 뻗어 1위로 들어왔는데 중국 심판은 헝가리 선수를 실격 처리했습니다. 앞서 열렸던 준결승에서 한국의 1조 황대현 선수와 2조 이준서 선수도 각각 1, 2위로 레이스를 마쳤음에도 레인 변경 반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며 실격 처리를 해 중국 선수 2명이 어부지리로 결승에 올랐죠. 헝가리 매체 헐TV는 샤오린이 런스웨이와 금메달을 위해 다투다 사소한 충돌이 있었지만 이것은 상호 책임처럼 보였다. 특히 런스웨이는 결승선을 앞두고 샤오린을 두 손으로 뒤로 잡아당겼다 라며, 그러나 심판은 샤오린에게만 옐로우 카드를 부여했다 라고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 세계 랭킹 2위의 한국의 황대현 선수가 1000m 경기에서 실격 처리를 받은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황대현 선수의 세계 랭킹 기록은 2위이지만 등록 기간이 매우 짧았던 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실력으로는 압도적인 세계 1위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황대현 선수에게 주어진 페널티 이름은 Illegal Late Pass Causing Contact, 즉 뒤늦은 레인 변경이라고 했는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스포츠 전문가는 최근 쇼트트랙 룰이 매우 엄격하게 바뀌었다. 조금의 터치라도 있거나 자신의 레인에서 5cm라도 벗어나 진로방해 혹은 접촉을 유발했다면 실격 처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한국의 황대현 선수가 도대체 왜 실격 처리를 받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중국 중계진들도 이 결과를 믿지 못했습니다. 중국 신화스포츠는 쇼트트랙 1000m 해설을 맡은 왕멍은 경기를 보면서 황대현의 반칙을 발견하지 못했다. 결과를 보고서 세상에 정말 뜻밖이네요 라는 말을 남겼다 라고 전했습니다. 왕멍은 현역 시절 올림픽 금메달 4개를 수확한 중국 여자 쇼트트랙의 전설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수많은 인성 논란과 한국 선수들과의 치열한 신경전으로 명성을 떨쳤고, 은퇴 후에는 한국 선수들이 넘어질 때마다 박수를 치고 무조건 중국 선수만 추켜 세우는 편파 해설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런 왕멍마저 경기 도중 황대현의 플레이에서 전혀 별다른 결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중국 선수들의 플레이는 기억될 만하다 라며 패배를 인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황대현 선수의 실격 처리가 발표되자 이건 정말 뜻밖이네요 세상에 라고 말했습니다. 혐한의 대표주자 중국의 왕멍 선수마저 이번 결과에 놀랐다는 것은 편파 판정이 10000% 확실하다는 것이죠. 결국 한국이 중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나라 선수들이 중국의 편파 판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왔지만 국가나 그룹 단체가 공식적으로 국제기구에 중국의 만행을 고소하진 않았는데요. 한국이 전세계 선수들을 위해 앞장서자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 중인 한국 선수단은 7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8일 오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윤원군 선수단장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CAS에 관련 사항을 제소하기로 했다며,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해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경기 종료 직후 이미 쇼트트랙 심판위원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항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제소 결정을 그동안 피땀 흘려 노력한 우리 선수들과 국내에서 들끓는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 감정 등을 고려했다며, 심판 판정이 국제 스포츠계 지지를 받을 수 없고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국제연맹과 국제 심판들과의 관계 역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라고 제소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이번 제소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한국 선수들에 대한 편파 판정 논란과 불이익을 되풀이하지 않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단체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헝가리와 미국 등 주요국들이 한국을 시작으로 들고 일어나려는 조짐을 보여 중국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쇼트트랙 대표팀도 쇼트트랙 혼성 계주 준결승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심판진이 경기 후 비디오 판독을 통해 미국이 중국의 터치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실격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USA 투데이는 아무런 충돌도 없었는데 실격 판정을 주다니 믿기지 않는다 분노했습니다. 미국 시민들도 한국만큼 중국에 대한 분노가 커지자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앞당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아무리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하더라도 올림픽 정신을 존중해 미국은 최대한 올림픽이 끝난 후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려 했지만 미국과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수들을 상대로 너무나 끔찍한 편파 판정으로 모든 선수들의 사기를 꺾고 올림픽 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 긴급으로 중국 기업 33곳을 무더기로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려버렸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기관 33곳을 수출입 미검증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BIS는 해당 수출 품목이 어떻게 사용될지 확정할 수 없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제재 기업엔 AECC 남부산업, 베이징 SWT 과학, 상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후난대학교 생물감지 계량화학연구소 등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이고 광학, 터빈 날개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도 포함됐습니다. 미검증 리스트는 미 당국이 통상적인 검사를 할 수 없어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엄격한 수출 통제를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미국은 외국 정부와 검사를 위해 협의를 하는데 검사를 할 수 없거나 이 기업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리스트에 올립니다. 이 리스트에 오르면 미국 수출업자가 이들 기관의 물품을 수출할 경우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수입업자는 자신이 합법적이며 미국의 규제를 따르겠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상 중국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과 그 어떠한 거래도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는 것이죠. 영국도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영국의 스키 국가대표 거스 켄워시는 BBC를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수많은 잔혹행위들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이슈가 있는 나라가 올림픽을 유치하게 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 대회에 참가하는 것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올림픽이 중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중국은 늘 올림픽 메달 순위의 상위권을 지켜왔다며 결국 모든 것은 돈이다. 그들이 올림픽 개최에 적합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며 중국의 신장인권 논란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결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한창인 지금 미국과 영국뿐만 아니라 스위스 로잔, 심지어 인도에서도 지금 당장 베이징 올림픽을 중단하라 라는 대규모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중국의 운명은 끝나버린 것이죠. 미국과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합류한 캐나다를 상대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경기장에 라인을 긋기 위해 놓여진 플라스틱 구조물을 중국 선수가 손으로 집어 캐나다 선수에게 던지는 장면이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이에 글로벌 네티즌들은 지금 이게 정상적인 게임인가? 중국은 카트라이더 아이템전을 하는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도 중국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키점프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 4개국 5명의 선수가 무더기로 실격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7일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의 국립 스키점프센터에서 열린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에서 카타리나 알트하우스, 다카나 시사라, 안나 스트램, 실리의 옵세스, 다니엘라 스톨츠가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격 사유는 모두 복장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유로스포츠는 스키점프에서 유니폼 문제로 실격당하는 건 꽤 흔한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무더기로 실격 판정이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며 매우 충격적인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AFP 통신도 슬로베니아가 스키점프 혼성 단체전 올림픽 초대 챔피언이 됐지만 사상 초유의 실격 사태가 더 관심을 끌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슈테판 호른가허 독일 감독은 우리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스키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던 경험 많은 선수들이 동시에 실격당했다. 실격 판정을 내린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알트하우스는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 개인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오늘은 문제가 되는가? 라며 올림픽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격 판정을 받은 노르웨이 옵세스는 자국 언론을 통해 특정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옵세스는 단체전을 앞두고 심판진이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유니폼 치수를 쟀다. 그들은 나에게 평소와 다른 동작으로 서 있으라고 요구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대표팀 관계자는 실격당한 5명이 모두 여자 선수다. 주최 측은 이에 관해 해명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렇게 유럽 전 지역에서도 중국의 편파 판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면서 IOC가 중국의 올림픽 개최에 제동을 걸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그 어떠한 선수도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 선수들만 참가하는 중국 체육대회로 전락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